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VTT 파일, 그죠? 자막 파일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이 자막이 적용이 돼서 트랙 태그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을 해 봤고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자막 넣어주는 태그, 아니, 자막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캡션 메이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웹에서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캡션 메이커 같은 경우는 서버에 여러분들이 그때 지지난 강의였나요? 그때 제가 왜 여러분들 닷홈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호스팅해서 그 자기의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서버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요렇게 보시면 캡션 메이커라고 여기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 놨죠. 그죠? 근데 이 캡션 메이커가 여기 보시면 HTML5 비디오 캡션 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이거는 테스트 드라이버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이제 만약에 로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 그 도메인 주소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그죠? 이거에 제가 뭐 우리 파일질라를 통해 가지고 FTP 서버에 우리가 요거 그죠? 파일질라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호스트 그죠? 호스트 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쓰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게 제 도메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스트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 HTML 폴더 안에 제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은역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한 개 더 올려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장에서 멀티미디어에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쓸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자,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제가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업로드를 우클릭해서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200메가인데 이게 지금 200메가를 넘어서면 아무튼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요 빛이라는 이 내용 파일 요거를 할게요. 요걸로. 자, 요거를 복사를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자, 캡션 메이커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제 거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호스트 요거를 복사를 하고 요 슬러시 해서 그다음에 얘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웹 서버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로드를 하니까 로드가 안 되죠. 그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막을 만들어주는 파일인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마 여기에 이제 나중에 좀 수정이 되고 하면 될 건데, 여기에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지우고, 자, 로드 샘플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스타트를 시키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넣고 싶어. 그러면 자, 여기서 엔터를 한번 딱 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세이브 컨티뉴를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엔터를
여기에서 엔터를 클릭을 하든지 엔터를 누르든지 해서 여기에서 또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이브를 누르니까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캡션 메이커 VTT 파일처럼 이러한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웹 VTT 형태로 이렇게 요거 웹 VTT를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이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캡션 메이커인데 왜 외부 파일들이 지금 안 땡겨져 온다. 그죠? 그래서 파일을 다시 한번 더 선택을 해서 이거는 자 로컬에서 이렇게 올리잖아. 이게 아니죠. 로컬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넣었다. 그래서 여기에 unrecognized caption file format 하면서 이것도 역시 자, 로드 했을 때 안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캡션 메이커 말고도 프로그램들이 아마 자막 만들어주는 파일들이 많아요. 자막 생성기, 뭐, 동영상 자막 생성기라고 뭐가 있던가요? 제가 뭐, 자막 프로그램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거는 또 뭐죠? 자,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웹에다가 여러분들이 VTT 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웹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대충이 아니라 이제 사용법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질라라든지 FTP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호스팅 했던 서버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올리고 나서 그거를 자, 우리가 웹에서는 또 실행이 이렇게 잘 됩니다. 뭐 이게 갑자기 왜 또 뜨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슬러시 하고 제가 자, 이거 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요걸로 빛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걸 붙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로컬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닷홈 서버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지금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크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하니까 요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로컬에서 어떠한 띄운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 도메인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리소스를 실행시킨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의 개인의 PC에서 실행시킨 거하고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바로 이제 자막 파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아울러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영상을 대문으로 해가지고 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컨트롤 N 하고 컨트롤 S 해서 자 EX 공사가 있네요. 그죠? 저장해서 자 요렇게 공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탭 해서 자 동영상 대문 만들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딴 거 필요 없죠. 바로 비디오 태그를 써서 자 비디오 태그를 이렇게 써서 src를 줘서 미디어에 우리 아까 봤던 빛이 그죠? 그거를 제가 대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소리를 좀 조용하게 하고 오토플레이를 시키고
동영상 대문이다 보니까 루프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루프를 이렇게 시켜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로컬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소리를 꺼놨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글자들을 이제 좀 만들어 줄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터 이미지도 뭐 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지금 여기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디 선택자를 줘가지고, 아이디 선택자를 좀 줄게요.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니까 BG라고 주고, 그 다음에 비디오 태그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할까요? 그쵸. 영역을 이제 div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id 속성자를 줘서 컨테이너라고 이제 요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h1 태그를 이용을 좀 할게요. 해서 여기에다가 h1보다는 h2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바다 쪽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뭐 아니죠. 시원한 바닷가로 여행을 오세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 링크를 하나 우리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샵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한번 서칭을 해 보도록 하죠. 뭐 어떠한 특정한 사이트를 특정한 그 뭐 예를 들어서 바다 펜션이죠. 동해 뭐 바다 그죠? 바다 펜션 그죠? 바다 펜션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괜찮은 곳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 가지고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가 영덕바다 펜션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 여기 아유 자꾸 왜 같이 뜨죠? 자 영덕 펜션이었죠? 영덕 그죠? 맞나요? 영덕 바다 펜션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무슨 펜션이라고 하죠. 그냥 뭐 바닷가 펜션 이렇게 적어 놓고, 그죠? 그리고 여기 링크 태그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일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원한 게 아니죠. 물론 이걸 누르면 이동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위에다가 이러한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스타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좀 꾸밀까 합니다. 그래서 샵하고 우리가 컨테이너를 줬잖아요. 샵해서 샵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자 아이디 선택자를 이용해서 줬고,
역시 포지션은 우리가 릴레이티브로 유동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역시 잡아 주도록 할게요. 이 컨테이너는 지금 아시다시피 div예요. 알겠죠? div 안에 있는 애들을 센터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탑을 좀 줄게요. 마진 탑 해서 여기에서 30% 정도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진 레프트 속성을 줘가지고 얘는 30% 정도로 또 밀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컨테이너는 요 정도 수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2 태그에다가 우리가 시원한 바닷가 여행을 오세요 라고 했는 곳에다가 자,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주겠습니다. 2em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 H1 태그도 있죠. 그죠? H1 태그도 역시 폰트 사이즈를 줄 건데요. 얘는 3.5em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링커 태그에 A라는 링커 태그, 그죠? 여기에다가 자, 링크라는 우리 가상 선택자, 그죠? 그리고 A하고 visited 이렇게 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우리가 밑줄 없애야 되니까 none으로 주고, 이제 이 글자 색을 컬러해서 샵하고 우리가 둘둘둘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A 해서 앵커 태그에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커서 해서 커서라는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포인터를 여기다가 딱 지정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줬던 BG라는 우리 동영상, 그죠? 이 동영상 요놈, 그죠?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좀 할게요. 그래서 포지션은 위에 릴레이티브를 했기 때문에 얘는 픽스드로 해가지고 고정을 좀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 left는 0, 그리고 탑도 역시 우리는 0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width는 오토로 잡아주고요. 그러면 뭐 중앙이 되겠죠. 자, height도 역시 우리가 오토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min width, 그러니까 작을 때는 100%, 그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min height도 역시 우리가 100%로 최소, 그죠? 꽉 차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z-인덱스 속성을 써야 되겠죠. z-인덱스를 쓰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근데 자꾸 겹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얘를 제일 낮게 한 100 정도로 주게 되면 제가 맨 밑 바탕으로 깔리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단 요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이제 100% 꽉 차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죠? 근데 글자 색이 자, 검정색으로 나와가지고, 자, 요렇게 가니까 이거는 포인터 표식이 되고, 이거를 움직인다면 이제 뒤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바꿀까요? 자, 색깔을 우리가 아까 전에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하고 컬러를 여기다가 우리가 줬는데요.
검정색으로 주지 말고 우리가 이거는 흰색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제 흰색으로 요거는 잘 나왔고 이거는 왜 안 나오나요?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가 여행으로 오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바닷가 펜션 A 링크, 그렇군요. 여기서 앵커 태그에서만 이렇게 줬고, H1 태그가 H2 태그죠. H2 태그, 그죠? H2 태그에다가 여기에 컬러를 주도록 하죠. 얘도 역시 화이트로 값을 이렇게 줍니다.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색상을 조금 바꿔서 이쁘게 하면 되고, 그죠?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다가 동영상을 깔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올리고 꾸밀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동영상으로 우리가 대문을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맞나요? 예. 이런 형태로 만들고 이제 이어나가도록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목소리가 왜 이럽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떠한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러 개를 꾸며보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동영상으로 만약에 웹페이지를 만들어요. 그죠?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동영상으로 대문을 만들 때 동영상 배경 같은 경우는 꽉 차게 되기 때문에 꽉 차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메뉴를 우리가 딱 클릭하잖아요. 클릭해도 한 화면에 가득 나타내는 등 그 내용이 화면 단위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주 적합하겠죠. 그죠? 그리고 동영상 파일 있죠. 동영상 파일은 길면 안 돼요. 용량이 크면 그걸 로딩하다가 볼일 다 보죠. 그래서 웬만하면 용량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뭐 100몇 메가로 했는데 여튼 웬만하면 동영상은 좀 짧고 크기도 작고 뭐 그런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0초 정도 짜리를 선택을 해서 가져가면 되고 저는 5분을 했지만 뭐 그러한 주의사항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뮤티드 속성을 넣어 주세요. 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왔다.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동영상으로 배경을 설정할 때는 용량이 작고 그리고 한 2, 30초짜리 를 선택하여 루프를 반복을 시키면 되죠. 반복을 시켜 주도록 한다. 아울러 소리 그러니까 뮤티드 속성을 지정하여 뭡니까? 그 소리가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그죠? 뮤티드 속성을 지정하여 뭐라고 하죠? 방문자가 놀라지 않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대문으로 만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CSS를 입히니까 이쁘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Z인덱스 값에서 혹시나 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놈은 아시다시피 값을 마이너스로 가져간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값이 올라갈수록 얘는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은 웬만하면 음수 값을 줍니다.
그래서 값을 Z 인덱스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가져가면서 맨 아래에 이동 배치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에 이게 최소가 100%잖아요. 그죠? 최소가 100%니까 이거는 동영상을 배경 동영상을 화면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 거죠. 스타일을 준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레프트하고 탑을 0으로 준 이유는 기본적인 브라우저에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애고자 우리가 레프트 제로, 레프트 그리고 여백 없이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백을 그러니까 마진이나 패딩 이런 기본적인 패딩이나 마진을 강제로 없애기 위해서 설정한 거죠. 스타일을 준 거죠. 맞나요?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딴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왜 30%로 우리가 했을까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면 상대적인 크기가 되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줄였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갔다. 그죠? 이렇게 쭉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도 얘는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여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가면 우리가 반응형 웹을 좀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메타 태그에 정보를 우리가 좀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메타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뷰포트를 우리가, 네임이죠. 네임 속성을 줘서 여기에다가 뷰, 그리고 포트. 그죠? 이거 포트를 주고, 그리고 컨텐츠라는 속성에다가 자, 위드스 하고 그리고 이거를 위드스 너비를 디바이스 장치 그죠? 장치의 크기와 동일하게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최소 이니셜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을 우리가 이거를 1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하면요. 이 메타 정보가 들어가 주면서 이 뜻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메타 태그를 넣어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렇죠. 웹하고 스마트폰 그죠? 이러한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뭐 어떠한 내용들을 주기 위해 할 때 거기에 적당하게 표식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메타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반응형 웹 할 때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시면 이렇게 변화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모바일로 보게 되면 모바일에서도 이제 이 스케일 1이 들어감으로써 다 잡아먹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네임은 그냥 뷰포트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는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반응형 웹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예요? 동영상을 이제 대문으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멀티미디어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장이 되겠죠. 12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